자, 58장입니다. 58장도 한번 읽어보고 뭘 가지고 얘기할지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또 해보겠습니다. 경문 먼저 읽겠습니다. 기정이 민민이면 기민이 순순하고 기정이 찰찰이면 기민이 결결이니라. 화해여 복지소의여 복해여 화지소복이니 숙지기겁고 기무정. 문장 이상해요. 야를 붙이는 게 좋겠다 아니다 그런 논쟁이 있죠. 정복이 기하고 선복이요 오늘 인지미에 길 고구로다. 시로 승인은 방이 불할하고 렴이 불비하며 지기 불사하고 광이 불료하니라. 네, 해석을 해볼게요. 그 정치가 어둑어둑하면 민민은 어둑어둑하다 그런 거니까 기민이 순박하고 기정이 찰찰이면 그 정치가 세밀하게 살피면 기민이 결결이라. 결결이라는 것은 이지러지는 거예요. 이지러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지러지다는 게 통상 뭔가 그 완전한 상태가 있다가 그게 부서지거나 뭐 사그라지거나 하는 게 이지러지는 거잖아요. 그 백성이 이지러진다. 그 다음에 화해여 화라는 것이여 복지소의로다. 복이라는 게 거기에 의지하고 있도다. 복해여 복이여 화지소 복이니 화가 그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이니 숙지기겁고 누가 그 궁극을 알겠는가? 기무정야여. 여기서 기무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논쟁이 좀 있죠. 그래서 뭐 그것을 정할 바가 없다. 이 바를 정자를 정할 정자로 봐서 기무정 이 정자를 야자를 하나 붙여서 어문조사 야를 붙여서 해석을 하는데 이 정자를 정할 정자로 해석해서 그 정해진 바가 없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글자 주석을 보면 안정하 일본유 사자 살펴보건대 정이란 글자 아래 한 책에 어떤 책에서는 어조사 야자가 유 있다. 그러니까 야를 집어넣어서 그 정해진 바가 없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복이 기 바른 것이 다시 기한 것이 되고 선복이요 선한 것 좋은 것이 다시 요망한 것 요사한 것이 되고 되니 인짐이 사람이 미혹된 것이 길고구 그랬으니까 그 날로 굳세고 오래 되었도다. 시로 이러한 까닭에 승인은 방이 불할 방정하지만 그 방정함 때문에 사람들을 쪼개지 아니하고 렴이 불귀 그래서 귀 렴은 뭐 맑은 것 성인은 맑지만 그 맑음 때문에 사람들 만물들을 상처 주지 아니하고 즉 성인은 곧지만 사람과 만물을 삿대게 또는 방자하게 하지 않으며 성인은 광 빛이 나지만 그 빛 때문에 만물과 사람들을 빛이 너무 세면 막 눈이 쪼듯이 하잖아요. 쪼듯이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지 선생님 뭐라고 얘기할까? 이 주제를 뭘 얘기를 꺼냈으면 좋을까요? 드는 생각. 아이디어. 두 분 선생님 중에서 그래도 오늘 정지 선생님이 좀 생각거리가 있나 보네. 다루면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줘야 내가 그다음 맞춰서 해석하지.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정성호 선생님. 우리 조 선생님. 앞부분 한 거 뒤에 읽을 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구나. 네. 우리 정성호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게요. 좀 풀어주시죠. 그러면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시. 그 정치가 어둑어둑하면 그 백성은 순수하고 순박하다. 그 정치가 세밀하면 그 백성들의 삶이 이지러진다. 화라는 것은 복이 의지하는 바이고 복이라는 것은 화가 그 안에 숨어 있다. 누가 그 궁극을 알겠는가? 정해진 바가 있겠는가? 바른 것이 기이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요망한 것이 되니 사람들이 미혹됨이 날로 굳세어지고 오래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성인 자신이 반듯하지만 그 반듯함으로 사람과 만물을 나누지 쪼개지 아니하고 성인은 맑지만 그 맑음으로 만물과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아니하며 성인은 곧지만 성인의 곧음으로 사람과 만물을 삿대게나 방자게 하지 아니하며 성인은 빛이 나지만 그 빛이 만물과 사람을 해칠 정도로 빛나지 아니하니라. 그 정도 내용인데 별로 아이디어가 없구나. 아이디어. 느낌은 확 있는데. 느낌 뭐야? 표현은 못하겠네요. 느낌.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이렇게 세세하게 관여할 것도 아니고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맞을 것 같진 않은데 옛날에 장자 수업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듬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뭔가를 할 때 그게 헤쳐지니까 그렇게 그러니까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건데 지희쌤 도와줘봐. 야. 저는 여기 성인군자에 대해서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노자의 성인 캐릭터랑 그 다음에 공자의 캐릭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역시 그랬을 때 표현이 드라마를 만들어서 재밌다. 드라마 만들어보자. 남자 주인공을 한 사람은 공자 스타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노자 스타일 이렇게 했을 때 여자 주인공이 누구를 좋아할 것 같아? 그건 열린 결말로. 열린 결말로. 야, 괜찮네 좋다. 정말. 훌륭하다. 좋아. 성공. 역시 성공. 우리 조 선생님은 여기 첫 문장이 이게 좀 저기 어둑어둑하면 편안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포인트이지 않을까. 네. 여튼 공자식의 남자 주인공을 공자식의 성인으로 내세우고 노자식의 성인으로 내었을 때 이 삼각관계 중에서 그 여자가
누구를 선택할까? 이 열린 결말을 열어놓고 드라마를 써보자. 그거 진짜 괜찮다. 우와. 교수님이 소설 하나 쓰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 정기 선생이나 조 선생이나 우리 정 선생님이 한 것은 어쨌든 대조잖아요. 대조. 성인을 한번 대조해보자. 컨트라 스틸. 맞나 이게? 하도 영어를 안 쓰니까 영어 스펠링을 몰라. 다 틀려 맨날. 어쨌든 일단 유가적 성인, 도가적 성인, 얘를 유성인, 도성인 그럽시다. 네. 자, 정지. 네, 좋네. 정지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도성인이죠. 아이, 열린 결말을 하자며. 아니 저는 어떻게 그려야지. 열린 결말요? 열린 결말로 지금 소설을 쓰자며. 자, 읽어봅시다 그러면. 기정, 민민, 기민, 순순 그랬으니까 일단 정치만 놓고 정치를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민한 정치 하니까 순순 그랬어요. 순순. 그 다음에 기정찰찰 기민결결 그랬네요. 찰찰. 이것도 컨트라스트네요. 네. 어둑하면 아주 순박하고 정치가 이 경찰할 때 차리니까 자세히 살피는 거잖아요. 백성들 자세히 살피고 잘하나 못하나 보니까 이질러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석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죠. 기정민민이면 기민순순이라 거기 주석 볼게요. 말한 것이다. 언선 치정자는 무영 무명 무사 무정가건이 민민년이나 졸지어 대치라. 정치를 잘 다스리고 잘 한다라는 것은 이 형을 이렇게 바꿔요. 이게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건 형벌이잖아요. 형벌도 없고 무명 그랬어요. 무명. 명이라는 걸 뭐 일장에서 나왔잖아요. 무명 뭐 천지시 가명지명 비상명 그랬잖아요. 그때 명이라는 것은 제가 늘상 여기서는 규범, 제도, 법 뭐 이렇게 해석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사 일삼을 것도 없네요. 그래서 무정가거 정이 없고 될 수 없다. 이 문장이 이상하죠.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무정가거 이거는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없어요. 가거 정 이러면 문장이 가능하죠. 이 거자가 이렇게 덜거자 거론하다 이니까 거론할 만한 정치라는 게 없어. 이렇게 돼야 문장이 돼요. 이렇게 되면 정치라는 게 없어. 거론할 만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한자 문법으로 얘기하면 무가거 지정 이러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거론할 만한 정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문장이 될 텐데 이것도 문장이 되니까 이 추석은 무정가거라고 하면 안 되고 무가거지정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거론하거나 내세울 만한 정치가 없어. 그래서 민민해 어둑어둑하지만 끝내 지 이르러요. 어디에 이르라면 큰 다스림에 이른다. 그래서 왈 말하기를 기정민민여라. 그 정치가 어둑어둑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기민 무소쟁경하야 관대 순순이라. 고알 기민 순순여라. 그러한 정치 아래서의 백성들은 쟁 다투거나 경 서로 견주거나 뭐 경쟁하거나 할 바가 없어. 그래서 너그러워서 아주 순박해. 고로 말하기를 기민순순야라. 기민순순이라고 하였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상태의 정치는 이래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민이라는 것의 속성은 이렇게 해봅시다. 민은 무형, 무명, 무사, 무가거지정. 이게 이제 민이네요. 형벌도 없고 제도나 규범도 없고 일삼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하게 이게 정치해야 할 것도 없으면 어둑어둑한 거고, 그 결과 백성들은 아주 순수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기정찰찰이면 기민결결 그랬어요. 이렇게 써야겠다. 그죠? 네, 찰찰이야. 찰찰이면 결결 그랬네요. 찰찰결. 이건 정이고 이건 민이고. 이 주석 볼게요. 그 정치가 자세하고 엄격하고 낱낱이 규정하는 게 있으면 그 백성들은 이지러진다. 주석 볼게요. 입혁명하고 명상벌하야 이금 간위 고로왈 찰찰려라 그랬네요. 형벌과 제도와 규범을 세우고 상과 벌을 분명히 해서 간사함과 거짓을 잡돌이 하기 때문에 그 정치가 찰찰하다, 자세히 살피고 엄격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수류 분석하야 민회 쟁경이니 고알 기민결결이라. 종류를 다르게 나누고 쪼개가지고 백성들이 경쟁하고 다툼을 마음에 품게 되니 고알 기민결결이라. 그 백성이 이지러진다 그랬네요. 이 내용은 혁명을 세웠어요. 혁명, 입혁명, 명상벌, 그 다음에 금속했어요. 금속, 삭된 것. 그러니까 이게 찰찰의 내용이네요. 그죠? 찰찰. 그러니까 백성이 이지러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수류 분석 그랬네요. 종류를 달리하고 쪼개고 나누었다 그러니까 제도나 가치나 규범을 세우면 A라는 규범, B라는 규범, C라는 규범을 세우면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종류를 달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 A 중에서도 잘한 놈, 못한 놈, 더 못한 놈. 다시 A, B, C를 나누죠. 순서이죠. 그쵸?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다투죠. 다투게 돼요. 그래서 백성이 이지러졌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어쨌든 노자의 기본적인 글쓰기는 대조인데 A하고 B를 이렇게 대조를 시키죠. 늘상 노자 글쓰기의 기술은 대조식 글쓰기잖아요. 그럼 대조라는 것은 뭐 한 개는 대조가 안 되고 두 개 이상일 때만 대조가 되잖아요. 그죠? 두 개 이상일 때만 서로 이렇게 맞춰보고 비춰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조라는 글쓰기는 글쓰기 기술 중에서도 어떠한 의도나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상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대조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조를 했어. 그럼 이제 이 정치는 이러한 정치가 하나 있어요. 어둑한 정치가 하나 있고 찰찰하게 살핀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일 좀 찰찰이 좀 해. 좀 찰찰하게 살펴봐. 이런 말 하잖아요.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 정치의 결과들은 이렇게 놓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여기는 무고, 여기는 입이고, 명이고, 뭐 여기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이 대조를 이렇게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성인, 이런 도성인 씨, 지희 선생님, 어떤 도성인 씨가 좋아요? 유성인 씨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유성인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유성인 좋아하면 자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도성인 좋죠. 도성인이 좋아요? 정도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 저도 도성인 좋죠. 우리 노자를 배우고 있는데 당연히 도성인이 좋죠. 그래요? 다들? 야, 그럼 이 소설의 결말이 너무 뻔하잖아. 그렇죠, 너무 뻔하죠. 근데 이제 드라마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성이는 좀 어수룩하고 옷도 이렇게 챙겨 입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뒤에서 통찰하는 사람 캐릭터라면 유성이는 딱 차려입고 딱딱딱 진두지 하면서 도훈이 같아. 네, 그런 성향이랄까 상황에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다양해야 되니까. 어쨌든 드라마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드라마가 잘 됐으면 아이고 드라마 제목이 뭔데? 정해야죠 이제. 제목 삼각관계. 아하하. 드라마 찍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문을 볼게요. 화해여 복지소의요 복해여 화지소복이니. 재앙 또는 화라는 것은 복이 의지하는 바고 복이라는 것은 화가 그 안에 숨어 있는 바니 누가 그 궁극을 알겠는가. 숙지기구고 기무정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아까 이 발을 정자는 정할 정자로 고치는 것이 좋겠고 거기 아래 소주 보면 정 아래 한 판본에는 어조사 야자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야를 집어넣으면 그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주석 볼게요. 수지 선치지 그코 유무가 정거하고 무가 혁명하니 민민연하야 이 천하 대화니 시기경야라 그랬네요. 말한 것입니다. 누가
잘 다스려지는 것의 지극함을 알겠는가? 오직 뭐 내세울 바르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드러낼 만한 형벌과 그 형벌과 제도라고 할 것도 없어서 어둑어둑하니 그렇지만 천하가 크게 자화 저절로 교화되니 이것이 기극이다. 그 궁극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제 이 은자가 주석에 나오면 이 은자는 전체 수로니까 뒤에 거 다 해석하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돼요. 자, 다음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누가 잘 다스려지는 궁극을 알겠는가? 라고 말한 것이다. 오직 정해진 또는 정치라고 거론할 만한 것도 없고 형벌이나 제도라고 할 것도 없으니 흐릿흐릿하지만 천하는 크게 스스로 교화되니 이것이 궁극이다. 그것 정치의 궁극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네요. 자, 어떨까요? 그러니까 왕필의 주석은 화라는 것이 그 안에 복이 숨어 있고 복이라는 것 안에 그 안에 화가 깃들어져 있는 건데 궁극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 누가 알겠냐? 정해진 바가 없다 라고 이제 경문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누가 잘 다스리는 궁극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세울 만한 또는 정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형벌이나 제도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민민년 어둑한데도 천하가 크게 자화 스스로 교화되니 이것이 궁극이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일단 해놓고 다시 넘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정복이 기 바른 것이 복 다시 기한 것이 되고 그랬어요. 선 좋은 것이 다시 요사스러운 것 요망한 것이 된다. 주석 볼게요. 이정치국이면 갱복이 기용병의라 고로왈 정의위기야라. 이거는 앞에 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정치국 앞에 장에서 경문에 이정치국이면 이기용병하니 그랬잖아요. 형벌과 정치로 나라를 다스리면 기이하게 군대를 쓰게 된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형벌과 정치로 나라를 다스리면 곧 다시 기이하게 군대를 쓰게 된다. 그러므로 바른 것은 기이한 것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선복이요. 이것도 앞에 선을 얘기했겠죠. 입선. 입정 얘기했네. 입정. 발음을 세운다. 발음을 세우는 것은 다시 요사스러움이 된다. 입선이 화만물이면 갱복 요지환야라. 선이라는 것,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만물을 좋아하게 한다고 하면 그 선 좋아되는 것이 곧바로 다시 요사스러운 근심이 있게 된다. 그렇게 주석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 잘한다. 이 얘들 잘한다라고 말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면 복이 돼요. 근데 이게 화가 숨어 있고 이렇게 하면 다른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게 기이한 것이 되고 이게 선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요사한 것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짐이 사람이 미혹된 것이 그 날로 날로 미혹됨이 굳세어지고 오래 가니. 자, 시로 성인은 뭐 이렇게 했고 그 주석 볼게요. 인지 미혹하야 실도 고구의니 불가 갱 정선 치책이라 그랬네요. 말한 것이다. 사람이 미혹된 것이 되어서 도를 잃음이 오래되고 단단해졌으니 다시 바르거나 선한 것으로 다스려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기준. 이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 기준에 반대되는 게 항상 있죠. 반대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되는 게. 이 반대되는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니 나는 법대로 사는데 쟤는 맨날 불법인데 쟤가 더 잘 살아. 나는 스파크 먹었는데 쟤는 벤츠 먹고 다니네. 헷갈려. 미혹돼. 그럼 날마다 미혹돼. 아이씨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해서 이 기준, 바르고 선한 걸 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지를 따질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기준을 세워버리면. 그럼 기준을 세우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준과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준을 넘어서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질 수가 없어. 가령 법꾸라지, 옛날에 법꾸라지라고 불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박근혜 시대 때 법꾸라지.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만 법의 저촉은 피하지 않는. 그걸 다룰 수가 없어. 그런 일이 되면 따질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게 유승인 씨는 이렇게 말했어. 유승인 씨는 이렇게 쭉 하는데 결과는 이게 따질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도승인 씨가 뭐라고 얘기냐면, 도승인 씨는 아주 방정하고, 방정이란 말이 웃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위에 학생은 분명히 방정하고, 그쵸? 방정 성인은 방정하지만 불할, 그 방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쪼개거나 나누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석 볼게요. 이방도물하야 사거기사나 불이방할 물이니 소위 대방무라. 네모난 것 또는 바른 것으로서 만물, 사람들을 포함한 만물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삿됨을 버리게 하지만 그 방정함으로 만물을 재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방무라, 큰 네모난 것은 기퉁이가 없다라고 말한다. 방이라는 게 뭐예요? 보세요. 방이라는 게 이게 네모난 거잖아요. 방은 이게 원래 이 도가의 사람을 방회지사 그러잖아요. 방의 밖에 있는 사람들 방해지사 그런다고요. 그럼 방 안에 있는 사람 방내지사. 방내지사는 이 방이 뭐예요? 방은 세속 도덕의 세계이죠. 이게. 그래서 방내지사는
이 세상의 규범과 가치, 제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방외지사는 이것을 벗어난 사람. 이것을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장자에 나오잖아요. 장자에 세 사람의 사람이 사는데 자산호 뭐 누구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방외지사인데 셋이서 친구인 듯 친구가 아닌 듯 살아요. 근데 누가 죽었어. 그래서 공자 제자 공자가 제자한테 가서 조문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를 갔더니만은 그 한 친구는 죽어 있는데 한 친구는 기타를 치고 있고 한 친구는 그 옷감의 옷감을 이렇게 뭐 이걸 다루고 있고 누에 채반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묻죠. 이게 예인가요? 이렇게 사람 친구가 죽어서 그렇게 있는데 기타 치고 놀거나 누에 채반을 가리고 있거나 이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예를 알겠니? 이게 진짜 예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공자한테 얘기하죠. 공자가 그 사람들은 방외지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방외지사. 그때 방외지사가 처음 등장하는데 장자에. 그럼 방외지사라는 것은 방위는 세속이죠. 세속은 도덕이나 규범이나 가치가 작동하는 세계인데 그것을 벗어났으니까 방외지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성인 방 불알 그랬어요. 도성이는 방한데 방이 불알 그랬네요. 쪼개지 않아요. 활자를 못 쓰니까 또 글자를 보고 써야지. 이 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네모난 것인데 네모난 것을 가지고 뭘 쪼개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네모난 걸 들고 밑에 이제 자를 대상 위에 놓고 네모난 걸 이렇게 자르기도 하잖아요. 이게 할이에요, 할. 이 기준에 따라서 나머지를 재단하는 걸 할이라고 합니다. 할하지 않는다. 할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인은 자기 나름의 방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긴 하지만 사람들을 이끌어서 삿됨을 제거하긴 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한 거죠. 왕피는 그렇게 추측을 한 거죠. 왕피는 그렇게 추측했어요. 그 다음에 렴이 불귀 그랬어요. 렴은 청렴야라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귀는 상야라 해치는 것이다. 이 청민하야 령거기사 령거기오 불이청렴 귀상의 물야라 그랬네요. 맑고 깨끗한 것으로 백성들을 맑게 하면서 백성의 삿됨을 제거하고 백성의 더러움을 제거하지만 이 청렴 자신의 청렴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라고 주석했네요. 그럼 다시 그 사람은 깨끗해. 성인은 깨끗해. 그런데 그 깨끗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를 주지 않아. 그 다음에 지기불사 성인은 곧지만 곧음으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을 거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네요. 주석 볼게요. 이직도물하야 령거기벼 호대 이 풀이직으로 격비어 물려라 소위 대직약졸이라. 곧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의 편벽된 것을 치우친 것을 제거하지만 불이직 그 자신의 고듬으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고든 것은 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이제 이게 비인데 격비인데 이 비자를 불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로 해석하면 거스르다, 이걸 거스르다. 이건 비고, 이건 불인데, 불로 해석해야 한다. 불자가 잘못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주석들을 많이 해요. 자, 그랬어요. 성인은 고다요. 고든데, 그걸 가지고 자기 고듬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거스르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광이 부려 성인은 광 빛이 나지만 그 빛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을 뭐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가 자동차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비추면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요예요. 환히. 근데 불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말이잖아요. 봅시다. 이 강감 기 소임이 풀이 광조 구 기 언턱이야. 소위 명도 양매하라. 차게 숭본이 말식이니 불공이 사 복지지야라 그랬네요. 빛으로 감. 이 감이라는 것은 뭐 거울감이거나 비출감이거나 이런 거니까 빛으로서 그 미혹된 바를 비추긴 하지만 빛으로서 백성들이 감추고 턱 숨기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는 않아. 그래서 밝은 도는 어둑한 것과 같다라고 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것들은 모두 근본을 숭상하고 말단을 잠재우는 것이지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근본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왕필은 주석했네요. 자, 지시. 왕필의 주석에 따르면 남자친구 도승이는 그 사람은 뭔가를 자기 기준도 있고 뭐 그래. 그런데 뭐 지씨한테 내 기준에 맞춰 이런 말을 안 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지씨가 이제 그 사람에게 물들어 있어. 이 얘기인데. 그 남자 좋아? 그런 남자? 별로야? 오, 그러네요. 유승인을 할 거야, 도승인을 할 거야? 그러니까는 유성이는 빛나는데 눈부시게 하고 도성이는 빛나지만 눈부시게 하지 않아요. 둘 다 괜찮겠네. 둘 다 괜찮아? 아니 도성이는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아. 제 3자가 돼서 보면 도성인이 멋있어. 근데 도성이는 돈을 못 벌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유성인을 멋있어하게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드라마 보면 나의 아저씨에서도 그렇고 어찌됐든 도성인이 너무 멋지거든. 그걸로 인해서 그 드라마가 뜨거든요. 근데 나의 아저씨에서 도승이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도 능력 있었죠? 조금 능력 있었죠. 요즘은 다시 우리는 드라마를 써야 되니까 도승이는 경제력이 하나도 없어. 유승이는 경제력이 많아.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도성이는요.
돈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데 마음은 부자니까요. 그랬을 때 드라마틱하게 되려면 일확천금을 뭔가 큰 성공을 암시하거나 아니면 이루거나. 그럼 막장 드라마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거를요. 이제 암시를 하는 거지. 암시로 두는 거죠. 그랬을 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럼 언제 현실이 된다고요? 그건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지만은. 근데 일단 암시로서 힌트를 줘서 그걸 자극한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결말을 그러면 그거는 맡기는 거야. 네, 맡기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결말도 안 보여주고 열어놓는가? 네네. 끝내는가 거기서? 네. 아, 그러니까 그건 더 매력적이겠다. 그쵸. 아, 매력적이겠네. 참, 여튼 유성인과 도성이는 이렇게 컨트라스트해죠.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교수님 또 있어요. 그러면 여주인공이 또 유성인, 도성인을 나눠가지고 그 이제 커플이 유성인은 유성에게 연결될까요? 유성인이 도성인에게 연결될까요? 그건 또 새로운 거네. 근데 네. 이 유성인과 도성인은 네. 기란관계라. 기란관계라서 얘가 없으면 얘도 없고 얘가 없으면 얘가 없어. 그래서 쌍둥이라. 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만은 형제였던 거야. 막장으로 막 가고 있어. 막장 아니겠네. 기가 막힌 거네. 기란관계라서 이 알고 봤더니 형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둘 형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지 아가씨는 어떤 결론을 할까?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비슷한 드라마가 뭐 있었는데 8시 반에 하는 거. 8시. 고민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형제였던 거야. 그것도 쌍둥이 형제였던 거야. 아, 못 살아 진짜. 근데 유성인이 그때 이거 나 성공. 진짜 소설을 쓴 드라마를 쓴. 기정찰찰이 된다는데. 정치가 찰찰하다는 게 아까 이제 이 추석이나 뭐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혁명을 세웠어요. 이평명, 그죠? 이평명. 명상벌 뭐 이런 걸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형벌의 체계, 형벌이 작동되는 체계를 세운다. 1번. 일단 혁명론을 말해볼 수 있겠네요. 혁명론이라는 것은 법가의 이론을 혁명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치워버려. 에이, 드라마 끝도 안 나겠지. 막장으로 가는 드라마. 춘추전국 시대는 기본적으로 서주 주나라 초기에 예악이 붕괴됐잖아요. 예악의 붕괴.
예약이 붕괴되었어요. 예약이 붕괴되니까 공자는 천하가 무도해졌어. 천하무도. 천하무도. 도가 없는 시대야. 묵자는 별분의 시대. 별사의 시대야.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당대를 평가해요. 무도한 시대, 별분의 시대, 별사의 시대. 그러면 예약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신분제도, 예라는 게 신분, 귀족들의 구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는 분별서 그랬잖아요. 분별서. 그죠? 그래서 친소를 나누어요. 귀천을 구분해요. 뭐 차례를 매겨요. 이게 예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예는 천자는 예에 들어가 천자로부터 대부까지만 예가 적용되고 대부 밑으로는 전부 다 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주시대는 예와 형으로서 사회가 작동되는, 그러니까 예의 시대이죠. 근데 춘추 전국시대 되면 천자가 견융족, 오랑캐 견융족에 죽임을 당하죠. 유왕 같은 경우에 죽임을 당하고, 천자국이 오랑캐들한테 집 밟히고 수도가 뺏기고 뭐 이러니까 천자가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후가 이제 천자를 무시하면서 각자 도생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예약이 붕괴되면서 이거를 변법의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법. 그러면 이 변법의 시대에서 법가의 이론이 중요한 정치 체제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 그거는 이제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시대에 전국의 칠웅이라고 하는 7개의 큰 나라들은 다 법가 이론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위나라, 위나라가 눈깔진나라, 눈깔진나라를 셋으로 쪼개서 나누어 가진 게 가지기 시작한 게 전국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위, 조, 한이조로 이게 진나라가 하나였는데 진나라의 대부들이 나라를 쪼개서 이렇게 세 나라로 만든 게 전국의 시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위나라가 법가를 가장 먼저 도입하죠. 그래서 일이라는 사람이 법가 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법경이라는 게 있어요. 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남아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리가 위나라에서 행한 개혁, 변법, 황무지 대관, 그래서 10% 세금, 그 다음에 예의 원리인 친친, 폐기, 그러니까 친소를 나누어야 할 때 이 친이라는 것은 천자하고 가까운 친척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뭐 동생 있겠지. 소는 그 먼 사람들, 그죠? 이 친친제를 폐지해요. 친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귀족 계급, 세습, 녹봉, 관작 폐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정전제가 폐지되죠. 정전제 폐지. 이러면서 법으로 얘가 아닌 법을 채택해요. 이게 이제 위나라의 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나라도 변법을 하죠. 초나라. 초나라도 비슷하게 오기라는 사람을 등용을 하죠. 오기도 법가예요. 오기를 등용해서 공족이라는 거. 공족, 세수, 회수. 공족이 가지고 있던 땅이나 이것을 다 빼앗아 버려요. 족보 삭제. 공족 족보 삭제. 그래서 3대가 지나면, 공족으로서 3대가 지나면 땅이나 녹봉이나 관직을 다 뺐고 족보에서조차도 삭제를 해버려요. 그럼 일반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정책을 펴요. 이민정책을 펴는데 이 공족이나 귀족을 이민정책을 펴서 초나라에 여기저기 흩어버려요. 그래서 토지를 박탈해버려요. 그럼 이제 이게 초나라이고, 그 다음에 뭐 진나라. 진나라는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을 등용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비슷하게 이런 정책을 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건 뭐 굳이 다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어쨌든 분, 별, 서, 법원, 제일. 그 귀족이나 이 신분에 따라 사람을 이렇게 쪼개서 차등하고, 이 차등한 것에 따라 관직을 주거나 뭐 녹봉을 주거나 시급을 주거나 이래 왔단 말이죠. 그러면 법은 제일이에요. 제라는 것은 가지런하다, 똑같다, 하나로 같아요. 그러면 귀족이든 일반인이든 똑같은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은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형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혼자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자연 상태는 동등하지 않죠. 자연 상태에 동등하지 않은 것을 인위적으로 동등하게 만드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있어. 이건 동등하다 이거는. 법으로서 동등하게 하는 거. 있어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에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아르고온이 이소노미아 정책을 해요. 이소노미아 정책을 한다는 말은 아테네라는 조그마한 폴리스 안에도 산에 사는 사람, 조금 평지에 사는 사람,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 귀족들, 뭐 농부들, 그 다음에 무역하는 사람들, 뭐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동등해지는 방법을 선택한 게 법이에요. 법인데 이 법은 자연 상태에서 동등하지 않음을 인위적으로 동등하게 만드는 제도 체계가 법이에요. 그럼 이제 제일이라는 게 법이 동등하다는 게 귀족이든 일반이든 같다는 거예요. 근데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왜 이소노미아 정책을 하냐 하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폴리스들이 맨날 전쟁을 1차, 2차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폴리스들끼리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게 델로스 동맹이잖아요.
그럼 그리스 그 2000m 넘는 산들이 수백 개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조그만한 5만 명짜리 폴리스, 2만 명짜리 폴리스, 뭐 산 꼭대기에 사는 놈들, 바닷가에 사는 놈들 다 달라. 근데 그거를 동등하게 폴리스들 간의 동등함을 유지하는 동맹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자연적으로는 폴리스가 다 다르지만 법이라는 거 안에 동등할 수 있어. 그래서 동맹법이라는 것이 동등함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그러죠. 우리가 전쟁을 대리해 줄 테니까 너네는 1년에 배 한 척 값을 내. 이게 델로스 동맹의 주된 내용이잖아. 이걸 갖다가 클레이테네스가 아르곤 우두머리가 되어서 일반인들한테 다 적용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럼 법이라는 것은 그 정신이 제일이에요. 동등함이에요. 똑같아. 귀족이든 일반인이든. 근데 이제 이 법을 세울 때 이 법을 하려면 자꾸만 항목을 만들어야 될 거야. 법령 항목을. 그 법령 항목을 자꾸만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만 찰찰해. 그래서 자꾸만 형벌과 그 명칭이나 제도를 자꾸만 세워야 되고 상도 밝혀야 되고 벌도 이게 벌이야 이게 상이야 이렇게 자꾸 말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지금 우리는 지금 56장에 법령이 자창 그랬잖아요. 법령이 자꾸만 풀어놔가지고 막 자꾸만 풀어놔서 분명해졌어요. 이 경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이 자꾸만 많아졌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법령이 자창한 시대나 정치가 찰찰한 시대를 결합하면 이 두 개를 결합하면 그 시대는 전국 중기 이후 전국 중기 이후죠. 왜냐하면 전국시대의 칠웅들이 대부분 법가를 선택해서 법령을 이렇게 자창하게 세우는 것은 어쨌든 전국시대 들어서 중기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이 400년, BC 400년이나 300년 이 정도 300년대 주로 아까 말한 나라들이 법가를 채택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자가 BC 500년 사람이거든요. BC 500년 때 사람이 공자인데 공자보다 100년, 150년 정도 지나야 법가의 사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법가의 사유. 그러면 노자라는 사람이 살았거나 쓰여진 시대는 적어도 춘기 이후에 노자가 쓰여지거나 노자의 사유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말했던 것은 아니고 사마천의 아버지가 도가는 육아의 장점, 법가의 장점, 엄량가의 장점을 모아서 쓴 것이 도가예요 라고 말하는 사마담 아버지의 논리가 맞는 거죠. 아들의 논리는 틀린 것이고 아들은 공자보다 윗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노자가. 그래서 아들 말이 이상한 거죠. 아버지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누군지 언제 써졌는지는 아버지와 아들도 합의가 안 된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57장, 58장을 자료를 보면 이거는 아마 법가적 사유, 법가가 형성된 이후의 얘기니까 BC 380년, 350년 전에 그 정도의 사유여야만, 시대 상황이어야만 이런 말이 가능할 것이다. 자, 드디어 이제 드라마 결론을 써야 돼. 지 선생, 결론 어떻게 내릴까? 누구를 선택할 거야? 도선생, 유승인, 도승인. 통합된 인간을. 통합된 인간? 네. 아, 도승인이 넘나들 것 같아. 도승인이 지씨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유승인이 지씨한테 고백을 하면 어떡하지?
오. 저는 더 좋다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 둘 다 좋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아니 같이 살아버려 셋이서. 어차피 막장인데 그지? 그지?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얘의 세계를 지나서 법의 세계가 됐잖아요. 법의 세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얘로 와요? 한나라가 네. 한나라가 되면 다시 다 예나 이것들을 다시 정립해야죠. 그 진나라는 법과로 다스리잖아요. 완전히 네. 법과로 다스리는데 이제 한나라가 되면 예를 회복하죠. 회복하는데 이제 여전히 그때 오면 법과적 사유도 있고 이제 다 예 사유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나라 되면 적절히 믹스하는 한고조 유방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서 예나 이런 거 없이 소탈했지만 그 다음에 한무제가 되면 거의 회복하죠. 네. 제가 오늘 도성인을 생각했을 때 그냥 도성인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 섭렵한 사람이 도성인이었네요. 아 그런 거였어요? 교수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도성인으로 마음이 키우는 거야? 두 사람 어때요? 결론 드라마 결말. 저는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조선생님 일편단심. 정성호 선생님.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더니 언니 옆에 세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돼야 돼요. 유성인이 뭔가 이제 상황을 설정을 했는데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도성인이 그거를 다 알고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 아 도성인은 고수였다. 네, 고수였다. 아 그렇구나. 자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타이틀. 오늘 타이틀. 58절 타이틀. 타이틀. 그건 네. 어수룩한 정치와 찰찰한 정치. 너무 긴데요? 그러면 그대로 달기는 그렇고 일단 두 가지 정치. 아이 드라마 결론은 어쨌든 너무 뻔해서 좀 그렇다.